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0대 택시기사가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을 시도한 끝에 숨졌습니다. 살해된 여성의 시신은 나주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구청장의 뜻을 둔 입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신당 입장에서 옥석 고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오겠고 모레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고는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45살 한모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한 정부 보증서를 세계수영연맹에 제출한 데 대한 법원의 첫 판단. 법원은 김 총장과 한 씨가 유죄라면서도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형은 2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는 판결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항소하실 건가요? 선생님, 선고 유예 판결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PDF 파일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6급 공무원의 위조 행위를 김윤석 총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모두 검찰 쪽 손을 들어주면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재발 방지가 필요해 징역 6월의 엄벌을 내리겠다고 밝힌 법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 총장 등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 세계 수영대회 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고 지역의 큰 행사인 세계 수영대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김 총장 등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접한 광주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수영대회를 준비하는데 앞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파문은 지난해 7월 개최지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터졌습니다. 정부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광주시를 강도 높게 몰아붙였습니다.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어렵사리 유치한 수영대회를 정부가 지원할 뜻이 없다는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유치할 때 각종 했던 약속을 결국 대회 유치 이후에는 모두 정부 재정 부담으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앞으로는 막아야 되겠다. 광주시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기소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선고 유예로 광주시에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영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대회 준비 절차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탄력을 받아서 조직이 개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도 구성하고 명품 수영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대회 2년 후에 개최될 세계수영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지방선거 대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구청장 후보들이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신당 효과와 무관치 않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배식 봉사 현장. 윤장현 공동위원장과 신당의 광산구청장 입지자 3명이 일찌감치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선거구도 속에서 이들의 내부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신당의 유력한 구청장 후보로는 지금까지 광산과 서구에서 각각 4명 등 구마다 서너 명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행위원이나 신당 지지를 선언한 전 현직 지방의원 100여 명도 잠재적인 구청장 후보군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배신자들의 집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분들이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갔지 않은가. 신당 입장에서도 새 인물을 통한 생활정치 구현이라는 기본 이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들인 셈입니다. 실효성 있는 구청장 공천 기준이 요구되지만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정치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더욱더 인물 난립이 예상되는 신당의 구청장 후보군. 자칫 풍요 속 빈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현재 광주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39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서울특별시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142건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젯밤 광주에서 40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했다고 말한 직후였는데 경찰 수색 결과 피해 여성의 시신이 나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48살 정모 씨가 머리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정 씨가 분신을 시도한 건 어젯밤 10시 30분쯤. 병원으로 옮겨진 정 씨는 17시간 만인 오늘 낮 3시쯤 결국 숨졌습니다. 사람이 뭐 죽였던가 내용을 자기는 죄책감 느꼈을 때 그래서 그러겠죠. 정 씨는 분신 직전 나주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 자신이 여성을 살해하고 묻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택시의 블랙박스 기록을 역추적해 나주시 다시면의 저수지와 야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 씨의 사체를 찾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7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피해 여성인 49살 유모 씨의 시신과 가방 등을 찾아냈습니다. 유 씨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리고 둔기에 맞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할머니한테 우리 집이 여기 밑에잖아. 할머니 삽 가지고 나와서 삽 갖다 주면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여자를 죽였어. 용의자 아버지한테 인사 큰절하고 광주 와서 바로 분신을 했던 것이죠. 택시기사 정 씨는 숨진 유 씨와 한 달 전부터 만나오던 사이였고 어제 오후 광주 광산구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인들을 상대로 정 씨와 유 씨의 최근 행적을 묻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가운데 전남대도 올해 등록금을 소폭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등록금을 평균 0.22%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학생 1인당 2만 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남대 총학생회는 인하 폭이 기대보다 적고 교직원 인건비 삭감분이 등록금 인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학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 지역 기업들은 올 설 연휴에 최대 닷새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 동안 쉬고 금호타이어는 설 연휴 나흘간 휴무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나흘간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사 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90%가 4월 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포근했죠. 설을 앞두고 가족과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집 안팎을 청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날씨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구름 사이로 따사로이 비치는 햇살에 겨울을 잊게 만드는 포근한 기온까지. 조끼를 입고 장갑을 낀 시민들이
구석구석 쓰레기를 찾아 나섭니다. 설을 앞두고 마을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한 대청소입니다. 봄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겨울에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기가 참 좋네요, 날씨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년보다 9도,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올 들어서는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오늘 황사 미세먼지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광주 전남 5mm로 그리 많지 않은 양입니다. 낮 기온은 11도를 가리키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6도로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눈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이동 통제 초소를 79곳에서 84곳으로 늘리고 축산 차량 소독 장소도 75곳에서 80곳으로 각각 늘렸으며 AI 차단 방역에 공무원과 축협 직원, 경찰 등 76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